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3일입니다. 새벽 3시입니다. 며칠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어떤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발언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하면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이 날 것이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무기를 팔고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푸틴은 이거 어떤 잡니까? 푸틴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사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팔아서는 안 된다. 아니, 우리가 침공받는 불쌍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팔면 안 되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사도 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푸틴, 시진핑, 김정은 그리고 김정을 편드는 문재인,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 아예 양심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에 물들었든지 공산주의자를 변호하는 이들은 그게 계급투쟁론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선과 악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편이냐 아니냐의 구분만 있습니다.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우리 편이 먼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북한이 상당량의 탄약과 포탄을 보내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 9월 국방부는 러시아가 북한 측에 무기 수출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보도가 나가자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정밀 미사일 무기를 다 쓰고 이제 대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포탄과 대포가 부족해서 이걸 메울 곳이라고는 북한 또는 이란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에서 포탄 그리고 로켓포를 사드리려고 한다 하는 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이걸 언론에 흘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삭잡아 뗐는데 어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화상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상당한 양의 무기를 보내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있다. 러시아가 탄약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은 이것들이 실제로 러시아에 전달되는지 주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CNN에 보낸 성명서에서는 커비 조정관은 지난 9월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할 의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했지만 우리 정보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엄밀히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러시아로 가는 탄약, 포탄 등을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의 국가로 보내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숨기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기가 러시아에 가는지 무기 대금을 러시아가 어떻게 지불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면서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부족한 무기 비축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입장이 딱한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주로 대포를 동원한 포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아주 신형 무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건 또 굉장히 타격대 정밀도가 강하고 이동성이 좋아가지고 한 번 때리고 그냥 피해버립니다. 이 대포에서 밀리는 러시아는 지금 포탄과 대포가 동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한으로부터 120mm, 122mm 또는 175mm 포탄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러시아가 제재에 걸려가지고 무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북한의 무기가 들어가더라도 전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포탄 그리고 대포의 성능이 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미국 CNN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은 2010년에 11월이죠.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그때 한 100여 발을 쏘았는데 반 이상이 터지지를 않았어요. 반쯤이 터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중도도 매우 약했습니다. 이게 북한의 무기가 별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외화를 벌 데가 없으니까 무기를 파는데 아마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한때 재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미국은 이라크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란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을 때인데,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란이 무기를 구입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때 나선 게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란에 무기도 보내주고, 그리고 군인들, 고문단을 파견해 가지고 군사 교육도 시키고 일부 참전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란과 북한이 아주 혈맹처럼 이 사이가 좋고 핵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서로 바꾸고 하는 것도 바로 1980년대의 그 추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기다리고 있는 데가 이란의 드론, 북한의 포탄입니다. 참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푸틴이 핵이 없다고 한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공갈을 치고 있는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푸틴이 핵이 있는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푸틴 밑에 있는 외무장관이 연초에 이탈리아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젤렌스키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보고 친나치주의라고 하면 되느냐 하는 기자 물음에 대해서, 아니 히틀러도 유대인이었다 라고 했다가 이스라엘로부터 얼마나 심한 비판을 받았는지 결국 푸틴이 이스라엘 수상에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왜 사과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모스크바까지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수 없었는데, 푸틴은 지금 핵이 없는 한국을 완전히 동네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핵무장 하면은 첫째, 전술핵 재배치도 핵무장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핵 개발하는 것도 핵무장입니다. 배치된 전술핵을 나토식으로 공유해가지고 미국과 한국이 한국에 있는 핵무기의 공동사용권을 갖는다. 그것도 일종의 핵무장입니다. 어쨌든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도 러시아로부터도 이렇게 푸대접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드골이 이야기했습니다. 핵이 없는 나라는 진정한 자유 독립 국가라고 볼 수 없다. 감사합니다.